무결이 중원 변방의 소읍인 풍산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발길을 멈춘 곳은 활기찬 풍산표국이었다. 북천 봉수대 석실에서 한 달간의 수련을 마친 무결은 강인하게 단련된 몸 외에는 장안성까지 갈 노자가 없었다. 광계의 대의를 펼치려면 우선 장안성까지 가야 한다. 무결은 노예로 살던 시절 물품 운송을 담당하던 표국들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정보를 기억해냈다. 이 시대 당나라는 상업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먼 거리를 안전하게 오가야 하는 귀금속이나 약재, 비단 같은 고가품이 넘쳐났다. 따라서 표국은 단순한 운송업자가 아니라 짐을 지키기 위해 강호의 무사들을 고용하는 안전보장 기관이었다. 표사의 실력이 곧 표국의 신뢰와 직결되었기에 풍산표국처럼 건실한 곳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번성할 수 있었다. 풍산표국은 단순한 표국이 아니었다. 이곳은 10여 년 전 강호에서 철산장이라는 벼로로 이름을 날렸던 고수 강대산이 은퇴 후 신의와 의리를 기치로 세운 곳이었다. 강대산은 재물보다 사람을 중시하여 정직한 운송과 공정한 대우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 덕분에 풍산표국은 그 어떤 표국보다 상인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특히 먼 길을 오가는 대형 상단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었다. 표국의 무사들 역시 강대산의 호탕한 기운을 닮아 모두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땀 흘린 노력과 실력이라는 건강한 기풍이었다. 무결에게 표국 일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첫째, 정당한 노동을 통해 장안까지 갈 충분한 노자를 마련할 수 있었고, 둘째, 위험천만한 중원의 길 위에서 실전을 통해 북천신검류의 초식을 연마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자신의 힘을 약한 상인들의 짐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은 무결이 가슴에 품은 광계의 대의와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표국의 임무는 대개 멀고 인적이 드문 지역을 장기간 여행하는 것이었기에 무결을 찾고 있는 투기장의 노예 사냥꾼들과 그 추적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풍산표국 정문은 굵은 통나무로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붉은색 표자가 새겨진 깃발이 활기차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무결이 문 앞에 섰을 때 거대한 체구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있는 문직이 장홍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장홍은 험악한 외모와 달리 푸근하고 유쾌한 인상이었다. 허허 꼬마야, 이곳은 작은 약재나 옮기고 심부름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풍산표국이다. 길을 잘못 든 것 같구나. 무결은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했다. 표사님, 실례합니다. 저는 해무결이라 합니다. 장안으로 가는 노자를 벌고자 표사가 되려 왔습니다. 표국의 국주 강대산님을 뵙고 싶습니다. 장홍은 무결의 당찬 말투에 호기심이 생겼다. 표사가 되겠다? 하하, 배짱 하나는 좋군. 꼬맹이, 너 나이가 15은 되었나? 혹시 너 전에 어디서 싸움질 좀 했냐? 눈빛이 장난이 아닌데. 싸움질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움이 아닌 지켜야 할 대의를 위해 이 힘을 쓰고 싶습니다. 무결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장홍은 그의 깊은 눈빛에 반쯤 감탄하며 크게 외쳤다. 좋다. 잠시 기다려라. 그리곤 마당 안쪽으로 외쳤다. 꼬마 표사 지망생이 왔다. 곧 표국의 국주 강대산이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마당에서 나타났다. 강대산은 풍산표국을 10년 넘게 이끌어온 노련한 표국주였다. 그의 시선은 왁자지껄한 마당을 가로질러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서 있는 해무결에게 곧장 꽂혔다. 강대산은 무결의 겉모습이나 나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소년의 몸에서 솟아나는 단단한 기운과 수많은 생사를 겪은 야수 같은 눈빛이었다. 무결은 분명 15 남짓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깊은 산속의 맹수처럼 거칠고 순수했으며 특히 그의 눈빛은 쉬이 꺼지지 않는 강철 같은 불꽃을 담고 있었다. 이 녀석, 겉모습은 가피연한 풀잎처럼 연약하나 그 속에는 천길 깊이의 강철 심장이 묻혀 있군. 전쟁터에서 갓 나온 듯한 핏빛 기운이 서려 있는데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이 아이는 단순히
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쏟아부을 곳을 찾는 순수한 무인이다. 강대사는 속으로 크게 탐복하며 무결의 잠재력과 정신력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린 대제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하하, 꼬맹이 녀석, 장안까지 노자를 벌겠다고? 좋다. 우리 풍산표국은 힘과 끈기만 있으면 국적 불문이다. 시험은 3가지. 첫째, 저기 쌓인 100근짜리 짐짝 2개를 저작거리까지 운반해라. 이것은 표사의 기본 힘을 보는 시험이다. 무결은 망설임 없이 100근짜리 쌀자루 2개, 즉 200근에 달하는 짐짝을 어깨에 짊어졌다. 짐이 얹히는 순간 200근은 15소년에게는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묵직한 철벽처럼 느껴졌다. 무결의 겉모습은 쌀자루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겉보기와는 달리 무결은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온몸의 뼈마디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철혈기의 원리를 극한으로 응용하여 짐의 무게를 목과 어깨가 아닌 온몸의 근육과 뼈에 고루 분산시키려 애썼다. 그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힘들어하는 기색을 절대 내비치지 않으려 표정을 굳게 유지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으나 땅에 박힌 돌과 같이 흔들림이 없었다. 마당을 벗어나 저잣거리까지의 그 짧은 거리가 무결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마치 장안성까지 가는 길이 될 것처럼 끈질기고 지난한 고행이었다. 마당에서 훈련하던 다른 표사들은 보통 표사들도 2개를 한 번에 짊어지기 힘든 그 무게를 꼬마가 짊어지고도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문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에 모두 놀라움과 기특함을 표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짐짝과 작은 소년의 대비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무결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국주 강대사는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었으나 속으로는 깊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저 나이에 200근을 짊어지고도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웬만한 장정들도 2개의 짐짝을 한 번에 짊어지면 헉헉대기 마련인데 이 꼬마는 뼈마디가 비틀렸을 고통을 인내력으로 눌러버렸다. 보통의 힘을 넘어선 목표를 위해 고통을 무시하는 정신력이다. 참으로 굳건하다. 이 아이의 의지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표사의 기계로구나. 강대사는 무결에게 2번째 시험을 제시했다. 둘째는 표사의 끈기를 보는 시험이다. 내 맹렬한 장풍을 버텨내거라. 쓰러지면 불합격이다. 강대산이 표사에게 끈기를 시험하는 것은 단순한 무력 시험이 아니었다. 그는 무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설명했다. 표국의 임무는 길 위에서 끝난다. 길에는 산적이나 비적처럼 짐을 노리는 악당들이 득실되지. 표사가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도 쓰러지지 않고 짐 앞에서 버텨내는 집요한 끈기가 더 중요하다. 짐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는 그 인내심이야말로 풍산표국이 가장 중시하는 자질이다. 강대사는 거대한 손바닥으로 위압적인 장풍을 날렸고 무결은 장풍에 맞섰으나 외공 위주인 무결에게 내공의 장벽은 너무 높았다. 그는 뒤로 밀려 넘어지려 했지만 무결 비록의 무결, 즉 결핍 없음, 정신을 떠올리며 극한의 지구력과 방어력에 특화된 철혈기를 끌어올렸다. 무결의 몸은 쓰러지지 않고 마치 땅에 뿌리 내린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비록 내상은 입었으나 강대산이 장풍을 거둘 때까지 무결은 끝내 버텨냈다. 마지막 시험은 표사의 인덕을 보는 시험이다. 오늘 하루 동안 웃는 얼굴로 선임 표사들과 짐꾼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놈의 눈빛이 너무 사나워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도망가면 짐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풍산표국 마당에는 무결처럼 표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젊은이들과 경력을 쌓아 믿음직스러운 호위무사로 자리 잡은 선임 표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중 강대산 국주를 도와 신참들의 기량을 시험하는 경력 20년의 표두 조호가 있었다. 인상 좋은 털보인 조호는 그 호탕한 웃음으로 표국 무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망울이 크고 다소 겁이 많지만 싹싹한 젊은 표사 이이가
무결의 시험을 돕기 위해 서 있었다. 강대산의 마지막 시험 요청에 무결은 당황했다. 웃는 얼굴로 말동무라고. 무결이 지난 몇 년간 생존을 위해 익힌 표정이라곤 살기를 감추거나 상대를 제압하는 딱딱한 무표정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유일한 조력자였던 진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었다. 무결은 선임 표사들과 짐꾼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가면서 필사적으로 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 노력했다. 무결의 얼굴은 경련하는 듯 굳었다. 근육은 어색하게 뒤틀렸고 굳게 담은 입술은 양쪽으로 부자연스럽게 길게 찢어졌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짐승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이를 드러내는 듯한 섬뜩한 맹수의 표정에 가까웠다. 조호 표두가 껄껄 웃다가 무결의 얼굴을 보고 흠칫했다. 어이구 꼬마야, 너 200근을 지고 오더니 안면에 경련이 왔냐? 뭘 씹어먹으려는 표정이냐? 하하. 이 표사는 무결의 어색하고 굳어진 표정 속에 진심으로 사람들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안심하는 동시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장난이나 위협이 아닌 지난 세월 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던 소년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내민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심이 담긴 미소임을 알았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육포를 꺼냈다. 네네, 여기 육포. 꼬마 표사님 힘도 좋으셔. 아까 그 큰 짐을 지고 가는 걸 보고 저 꼬마가 표국을 구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표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었던 표정을 보고 웃거나 겁먹었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답한 적은 없었다. 이 표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았다. 제가 신참이었을 때 말입니다. 국주님이 저에게 웃음이 부족하다며 시킨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주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겠다고 길거리에서 주워들은 가장 야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주님은 웃는 대신 몽둥이를 드시고 표사는 천박하게 웃는 법이 아니다 며 저를 마당에서 10바퀴나 뛰게 했답니다. 하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마당을 뛰는 꼴을 면한 것만으로도 꼬마 표사님은 저보다 훨씬 인덕이 있는 겁니다. 이의 엉성한 이야기에 조호 표두가 다시 껄껄 웃음을 터뜨렸고 짐꾼들도 따라 웃었다. 무결은 그들의 소박한 유쾌함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투기장에서의 웃음이나 맹수의 웃음이 아닌 경계가 풀린 소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조호 표두가 짐꾼들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는 무결을 데리고 우물가로 갔다. 꼬마야, 이 더러운 옷 좀 벗어. 너한테서 나는 냄새가 꼭 이틀 굶은 악귀 같구나. 무결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누더기를 벗어 던졌다. 온몸에 난 상처와 흉터들이 조호의 눈에 들어왔다. 조호는 묻지 않았다. 대신 깨끗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무결의 머리부터 부어주었다. 시원한 물줄기가 핏물과 흙탕물을 씻어내고 그의 온몸을 덮고 있던 무거운 핏빛 살기를 잠시나마 걷어냈다. 해가 지자 풍산표국의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렸다. 짐꾼들이 끓여낸 것은 소금 간이 살짝 된 고기뼈를 푹 고아낸 따뜻한 장국밥이었다. 짐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고 조호표두는 무결에게도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무결은 국밥을 받자마자 맹수처럼 국물을 들이켰다. 그의 손은 너무나 빨리 움직여 마치 누가 이 음식을 빼앗아 갈까봐 필사적으로 먹어치우는 것 같았다. 이 표사가 무결의 옆에 앉아 자신의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말했다. 꼬마 표사님, 천천히 드셔요. 여기서는 아무도 꼬마 표사님의 밥을 뺏지 않습니다. 오늘 짐꾼들이 꼬마 표사님 덕분에 힘을 얻어서 특별히 고기 좀 많이 넣었답니다. 우리 표국에선 내일의 힘을 위해 오늘 배불리 먹는 것이 의리입니다. 무결의 손이 멈췄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존의 도구가 아닌 내일의 힘을 약속하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저 멍하니 국밥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김이 그의 굳었던 눈가에 닿아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날 밤 무결은 표국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선임 표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날에 임시로 쓰는 그의 자리에 웅크렸다. 그는 투기장이나 숲속에서처럼 깊은 잠을 자는 법을 잊은 채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경계심에 그의 몸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조호 표두가 낡았지만 깨끗한 두꺼운 담요를 들고 와 그의 몸에 덮어주었다. 잘 자라, 꼬마야. 이곳은 내 힘을 증명한 곳이다. 풍산표국은 내 뒤를 지킨다. 그 말과 함께 무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함 속에서 쉬는 기분을 느꼈다. 그의 몸을 옥죄던 긴장의 끈이 풀려나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늘 하루 동안 무결은 노예가 아닌 풍산표국이라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했다. 그의 딱딱한 무표정은 동료들의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음식, 그리고 아무도 밥을 뺏지 않는다는 안도감 앞에서 완전히 풀려나갔다. 그는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사람으로서 숨쉬고 사람으로서 잠드는 법을 배웠다. 그의 내면에 쌓였던 핏빛 살기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지켜야 할 관계의 의지만이 맑게 빛나기 시작했다. 국주강대사는 간밤에 무결이 표두들과 표사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밤늦도록 무결을 챙겨주는 표두들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무결의 웃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가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교류하려는 진심이 강대산에게는 보였다. 강대산은 무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합격, 해무결. 내 놈의 힘과 끈기는 100명이 넘는 표사를 가진 풍산표국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특히 무술시험에서의 그 끈질김은 참으로 보기 드문 제목이다. 강대산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주변의 표사들과 짐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무결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 굳게 고개만 숙여 절했다. 그리고 인덕, 내 놈의 그 어색한 웃음이 오늘 우리 표사들과 짐꾼들의 배꼽을 다 빼놓았다. 하하하. 사내 대장부가 어설프게 웃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지. 이 험한 세상, 무력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가진 그 서글서글한 인덕이야말로 짐을 안전하게 지킬 또 하나의 무기다. 강대사는 곁에 있던 집사에게 손짓했고 집사는 허리에 찬 묵직한 가죽 주머니를 해무결의 손에 쥐어주었다. 주머니 속에서 은화들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자, 이것은 장안성으로 가는 중요한 임무의 선금이다. 보아라. 이는 내 수고에 걸맞은 약간의 은자이니 한 입, 두 입 세지 말고 넉넉히 써라. 허나 네 행색을 보니 당장 급한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멀고 험한 길이다. 식량, 마구, 그리고 네가 쓸만한 단단한 가죽옷이라도 마련해라. 쉴 틈 없이 준비를 마치고 해 뜰 무렵에 바로 떠날 것이다. 강대사는 눈빛을 더욱 단단하게 빛내며 마지막 약속을 건넸다. 명심해라. 해무결. 이 은자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너에게 주어진 짐이 무사히 장안성에 도착하는 날, 나는 내 실력과 노고에 합당하게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할 것이다. 풍산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너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이 짐을 지켜라. 무결은 두 손으로 은자 주머니를 꽉 쥐며 굳게 고개를 숙였다. 어색한 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책임감만이 그의 눈빛에 번뜩였다. 생전 처음으로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정당한 노동으로 얻은 보수를 받았다. 은자는 그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대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증표였다. 100여일이 지난 후 무결은 당당하게 풍산표국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받았다. 이제 그의 강호 임무는 핏빛 싸움이 아닌 밝고 경쾌한 정당한 노동과 의리의 길로 시작되었다. 무결은 풍산표국 무사들과 함께 장안성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풍산표국의 깊숙한 본체 강대산 총표두의 집무실에는 늦은 밤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방 안에는 무결과 풍산표국의 원로 조호, 강대산 총표두, 그리고 장안성까지의 호송을 맡을 선발대장 격인 중년의 표사 강문호만이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장안성 주변 지도와 풍산표국의 인장이 찍힌
두툼한 공문서가 놓여 있었다. 강대산 총표두는 무결에게 공문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기대와 염려가 반반 섞여 있었다. 무결아, 내게 풍산 표국 장안성 지부 경비 총괄이라는 직책을 내린다. 표국 역사상 15의 지부의 핵심 직책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표국의 신뢰이자 내 책임감에 대한 깊은 신뢰이다. 무결은 공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새로운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해강, 강대산 총표두는 엄숙한 표정으로 무결을 바라보았다. 이름에 붙은 해는 내 본래 성의 흔적을 남겨주겠다는 조원로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너는 이제 해강이다. 장안은 피의 냄새를 맡는 곳이다. 표국의 경비총괄이라는 직책을 가지고도 네가 투기장 노예였던 무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너는 깨끗해야 한다. 과거의 모든 오물을 지워야 해. 무결은 신분증을 꽉 쥐었다. 그 속에 새겨진 해강이라는 두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총표두님, 조원로님, 무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름은 바꾸어도 저는 뿌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투기장에서 살아남은 이유, 제가 검을 잡은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찾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저를 지탱해줄 유일한 근본입니다. 이름은 바꾸어도 저는 여전히 무결입니다. 가족에게 흠결이 없는 검이 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대산 총표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네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됐다. 하지만 명심해라. 장안성에서는 이 해강이라는 신분이 너의 방패이자 검이다. 네 진짜 이름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이 강한 이름으로 행동해라. 표국은 내 신분을 완벽하게 위장해줄 것이다. 너는 이제 선비 가문의 자제였으나 몰락하여 표국에 몸을 의탁한 무사로 알려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게 신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표국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 장안성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제 근본적인 염원을 펼칠 장으로 삼겠습니다. 물론이다. 표국은 내 가족을 찾는 것을 공식적인 임무로 규정할 수 없지만 내 모든 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장안은 천하의 수도,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내 가족의 흔적은 그곳에 있거나 혹은 그곳을 거쳐갔을 것이다. 강문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무결표사님, 장안성 지부는 단순한 지부가 아닙니다. 장안 태수부터 시작해 천하의 수많은 문파와 세력들이 암암리의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주 임무는 정보망 관리 및 확장입니다. 특히 태수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빠뜨려선 안 됩니다. 무결은 지도 위에 태수 저택을 응시했다. 그가 잃어버린 가족의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곳에 희망이 있었다. 태수의 악행을 파헤치는 것이 제 첫 임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마리를 찾아내겠습니다. 공식적인 임무 설명을 마친 후 강대산 총표두는 무결을 격려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강문호는 밖으로 나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호는 무결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진심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해, 무결아. 네가 장안으로 간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불안하다. 너는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날카로운 검이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하다. 조원로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노예가 아닙니다. 제가 품고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제 어머니와 동생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 그것이 저를 움직입니다. 그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무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투기장에서의 절망을 딛고 비로소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조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래, 그 희망이 너를 살렸다. 하지만 장안에는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강하지만 강호는 네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 특히 네가 가지고 있는 무명의 기술과 철피갑은 감춰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익힌 유격술은 투기장의 생존 기술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제가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풍산표국의 호위 무사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그렇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걱정이 있다. 네가 가족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네가 냉정을 잃고 무모한 복수를 시작할까봐 두렵다. 장안성 태수의 뒤에는 단순한 도둑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대문파들이 얽혀 있을 수도 있다. 조호는 무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기억해라. 너는 이제 풍산표국의 얼굴 중 하나다. 복수는 너의 사적인 영역이다. 만약 태수를 건드려 표국이 연루된다면 너는 표국의 대의를 저버린 것이 된다. 가족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다. 복수는 가장 나중에 네 스스로 홀로 섰을 때 해도 늦지 않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성을 따를 것입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위입니다. 다음 날 새벽, 무결은 마차에 오르기 전 표국의 무기고 앞에서 강문호와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무결은 자신의 철검과 특수 제작된 경량 철피갑을 단단히 포장했다. 무결 표사님, 장안은 우리가 아는 강호와 다릅니다. 이곳 산골 마을에서는 힘이 곧 법이지만 장안에서는 규율과 돈이 법입니다. 특히 태수의 비위가 상하면 어떤 명문 표국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강문호는 조호 표두와는 또 다른 현실적인 걱정을 내놓았다. 표국에서는 무결 표사님을 선비 가문에서 몰락한 비운의 천재 정도로 소문낼 겁니다. 말투와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무결 표사님의 검술이 너무 강하고 너무 날 것입니다. 장안에서는 좀 더 세련되고 정제된 검술이 통합니다. 세련된 검술이라 무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싸움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세련미와는 거리가 먼 오직 살기 위한 검술이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장안성 지부에는 수많은 정보가 모이고 유능한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은 기적과의 같겠지만 이 천하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하의 중심, 장안일 것입니다. 강문호는 무결의 어깨를 치며 밝게 웃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장안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두 분의 소식을 들고 돌아옵시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스쳤다. 장안성, 노예의 삶을 끝낸 곳이자 새로운 삶의 실마리가 시작될 곳,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러 간다. 그는 표국에서 받은 깔끔한 새 표사복을 단정히 여미고 강문호와 함께 장안성으로 향하는 마차에 올랐다. 그의 검은 짐짝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지만 무결의 심장은 이미 검처럼 날카롭게 장안을 향해 뛰고 있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